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앞에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교수님이 많이 해주셨고요. 주로 이제 사회적 참사이자 산재 둘 다 해당될 수는 있지만 저는 조금의 이제 규모의 차이나 여러 측면의 이제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참사와 산재에 있어서의 차이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 참사의 경우는 조금 더 사실은 책임지는 책임자가 한 기업이나 자본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이거나 지자체이거나 좀 더 이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주체들이라는 것.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의 작은 사이즈의 추모 조형물이거나 또는 좀 고정화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더 다른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특히나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산재 관련해서는 추모비를 만든다는 것조차도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기가 조금 어려운 조건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김영균 노동자의 추모 조형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 저는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2년을 꼬박 제가 투쟁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이제 다양한 방식 중에서도 추모 조형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추모 조형물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 목표는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억을 나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시민들, 노동자들, 자본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매개체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재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래전 문성면 노동자의 죽음, 15살 문성면 노동자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노동안전보건투쟁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또는 이 노동운동 단위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원진대 이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 어떤 것에 집중했냐라면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뭘 해야지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아주 행동하는 수없이 많이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의 목숨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할 거냐 그리고 아주 많이 다치고 아주 많이 아플 때 어떻게 치료받게 할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 고민이었고 그 이후에 남는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과 그리고 이 사고와 이 질병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예방하고 다시 재발을 방지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핵심적인 사안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마석 지금 이제 좀 있으면 35주기가 돌아오는데요. 문정면 35주기가 아마 이번에는 7월 2일 날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추모비입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저기서 보는 추모비는 묘소에 마련되어 있는 추모비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추모 조형물, 그러니까 저는 추모비와 추모 조형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둘 다 비슷할 수 있지만 회사와의 교섭이나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추모비 이러면 정말 딱 저걸 생각해요. 딱 네모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보통 묘소를 가면 이름 적혀 있고 탄생일과 사망일이 적혀 있고 뒤에 좀 나아가면 뒤에 어떤 의미다가 적혀 있는 정도. 그래서 저건 정말 딱 네모난 대리석으로 만드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추모비라고 부르지 않고 추모 조형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문성면 노동자의 죽음이 노동안전보건투쟁의 가장 첫 발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문성면의 투쟁과 원진대 의원 투쟁이 지금은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뭔가를 우리가 찾아가고 함께 그 공간과 그 매개체를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해 때가 되면 그 즈음에 원진대 의원 투쟁을 하셨던 분들과 함께 묘소에 모여서 추모제를 지내는 것으로 그냥 가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면 저는 기억은 내가 하는 기억도 있지만 그 기억이 온전히 나의 기억일까? 저는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비와 추모 조형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졌던 그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다른 이들이 했던 그 경험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래서 기억이 누군가의 기억이 나에게 다시 오고 나의 기억이 누군가에게 다시 가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가 추모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양효동 열사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투쟁을 하면서 약간 이제 고민되는 바가 있습니다. 과정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추모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왜곡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추모할 때가 아니라 투쟁할 때다라는 표현을 간혹 쓰잖아요. 저는 추모와 투쟁을 왜 분리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추모를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투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추모를 제대로 하는 것에는 투쟁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추모, 제대로 된 투쟁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올바른 기억이 나의 기억과 우리 모두의 기억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지금 바탕화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흐릿하게지만 보이실 겁니다. 성이 있고 김땡땡, 박땡땡, 이땡땡, 채땡땡 그리고 몇 분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작년에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전시회를 했어요.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과연 이름을 드러내고 죽은 이후에라도 이름을 드러내고 산재를 이렇게 내가 신청했고 이렇게 우리는 회사와 싸웠다 또는 회사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다 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망자의 이름이라도 남길 수 있었던 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될까. 그 시기에 다 저희가 한 해 자료를 긁어서 봤지만 정말로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 이름이 확인되는 경우는 어쨌든 사회적 투쟁을 했던 경우 말고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정말로 아주 간혹 사회적 투쟁을 하지 않았지만 이름이 남겨져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시긴 했어요. 저는 죽어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으면 그 죽음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사회적 경험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몇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균 노동자의 죽음은 사실 사회적 투쟁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추모 조형물과 관련해서 보면 1단계, 2단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는 보면 사실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62일간의 장례 투쟁이었어요. 그래서 12월 10일 사고가 발생하고 첫 추모 문화제를 하고 서울에서 분향소를 세우고 그리고 투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서울로 올라가고 단식 투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2월 5일 당정 협의를 해서 1차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 시기가 사회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이제 김영균 투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저 때부터 2단계 투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지금 여기도 한원에 또 겪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합의를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합의하고 다 해결되면 정말 좋은 세상, 그나마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정부가 나서서까지 했고 산재 사건에서 드물게 정부가 나서서까지 했고 진상조사위까지 꾸리고 그리고 그 합의사항을 어쨌든 사회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다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추모 조형물 건립도 당시에는 합의사항이었습니다. 합의 문구가 저거였어요. 고인의 명예회복과 고인에 대한 시민의 추모를 위해 설립한다. 그리고 장소는 사실 저때 저희도 아주 많은 것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거의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구상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고민할 때 왜 만드냐와 어디에 만들 거냐 누가
누가 이 주도권을 장악할 것인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먼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걸 추모와 명예회복을 위해 만든다. 두 번째는 회사 내의 장소에 만든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건의 내용과 추모의 내용을 담겠다. 그리고 시기는 1개월 이내에 한다. 그리고 나머지 추모 조형물의 그 내용이나 뭐 구성이나 관련된 이것은 유족과 시민 대책위가 정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기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정한다고 해도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사실 전제를 한 거죠. 그건 전제를 깔고 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진상조사위에서의 이제 사업장 내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과 그리고 추모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두 가지 그리고 그때 이행을 약속했던 것들을 시키기 위한 과정 이 두 번째 투쟁이 진행됩니다. 사실은 2019년에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나서요. 합의 사항은 1개월이었지만 전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때까지는 시민대책위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추모 조형물을 하면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만들 거냐도 있지만 만든 다음에 도대체 누가 주체적으로 저 추모 조형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할 거냐 또는 하다못해 관리를 할 거냐. 그러면 이 단위가 그 조형물을 만들겠다라고 결의를 하는 순간에 이 단위가 그 사업을 계속 가져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작게 하다못해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추모 조형물은 그냥 방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1년간 사실 합의하고 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당시에는 이 김영균 재단이 2019년 10월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거의 시민대책위가 이것을 주관해왔던 과정이었습니다. 2020년 7월까지 시민대책위가 쭉 만났는데요. 어떤 것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일 핵심이 장소 문제와 내부 반발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회 참사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산재의 경우에는 이 사업장 안에 노동자 간의 문제,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태안화력발전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둘 다 존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한국노총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또 존재하고 있죠. 노조가 한 서너 개가 같이 존재하다 보니 실제 회사는 장소 문제를 걸고 나오고 그리고 다른 노조에서는 죽은 자의 동상을 그때 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매일 아침 피켓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김영균 재단이 뭐 또는 뭐 김영균이 뭐 죽은 노동자는 안타깝지만 뭐 이런 식의 말이 안 된다. 니들 마음대로 쳐먹겠다는 것이냐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래서 시민대책위의 논의가 그 진척이 없어서 8월부터 이제 김영균 재단이 중심에 나서서 하겠다라고 해서 교섭권을 받고 저희가 이제 나섰고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사 앞에 가서 매일 피켓팅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러니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문제제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도 정부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중재했던 단위는 뭐 하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당시 이 합의 과정에 있었던 그 관여했던 의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의원들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을 압박해서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계속 회사에도 아니 합의를 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정도의 압박이라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계속 공을 저희에게 넘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쪽 노조를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쪽에서 동의하면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노동자들의 반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가? 합의사항의 이행의 책임은 회사가 가진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은 당신들이 찾아야 한다. 라고 했고 회사는 계속 차일피일 미뤄서 그때 저희가 뭘 했냐면 내부의 이사회 운영위를 다 통해서 사실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거잖아요. 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때려받고 이거는 회사가 세우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만든다. 그 회사에 선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조형물의 모양과 내용은 우리가 결정하기로 했으니 우리는 이 모양으로 하겠다라고 전달하고 그냥 제작이 들어갔어요. 사실 돈이 별로 없었고 제작을 하게 되는 예술가들과 사전에 조금 협의가 좀 있긴 했습니다.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후라도 늦게라도 재정은 지급해 드릴 테니 작업을 먼저 시작해 달라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일단 안 되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세우겠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회사가 계속 반대했던 것은 장소 문제와 모양의 문제도 있긴 했습니다. 모양은 어떤 거였냐면 아까 보신 추모비 딱 그 모양. 회사는 그것만 되지 않냐는 거였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회사가 얘기했던 건 저희는 지금 김영균 노동자의 추모 조형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신상으로 서 있거든요. 회사는 계속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반대하는 단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상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동상이 아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추모 조형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압박들을 통해서 결국은 장소를 확인하러 몇 차례 갔습니다. 갔고 회사가 제안했던 장소는 처음에 저희는 그 공장 안 정문을 들어가자마자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쨌든 이 회사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차량이 지나가야만 되는 공간의 초입에 그걸 세우고자 했고 거기에는 회사가 세운 몇 개의 추모 조형물 같은 게 있었어요. 기념비 같은 게. 그래서 그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를 가지고 싸웠고 나중에 결국 회사는 저희한테 하청 노동자였고 하청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목 그 사무실 근처에 아주 넓은 공간을 드리겠다.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노동자가 쓰러지는 조형물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처음에 저희는 요구하긴 했습니다. 그 공간을 다 드리겠으니 거기다 세워라 라고 했고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구석탱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실제 현장 노동자들 중에는 그걸 동의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도 주체가 여러 주체이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과도 상의를 하고 다 했었거든요. 현장 노동자들 중에는 일부 우리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우는 장소의 문제는 우리가 그냥 어떤 누군가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추측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세워서 어떤 효과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청 동지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 공간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회사가 두 번째 문 그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에 있는 공간을 주겠다. 그것도 거부했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세우겠다를 끝까지 밀었던 회사가 그러시다라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간 중 유일하게 내줄 수 있는 것이 정문 앞 바깥에 공사를 새로 하게 되면서 로타리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없던 공간이 생기게 된 거죠. 이제 급하게 되니까 회사가 그러면 거기에 세우시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여 갑자기 회사가 왜 이렇게 제일 좋은 공간을 내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받아서 회사 안이 아니라 회사 바깥에 세웠고 그때 저희가 고민한 게 그거였죠. 저희는 계속 1년마다 하게 되는 추모 문화제를 계속 회사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회사 안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발전소는.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회사가 바깥에, 정문 앞이지만 바깥에 세우게 하고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서 다시 11월 10날 원청사랑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하면서 그것까지 합의를 했었어요. 추모제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열어줘야 한다까지 합의를 했고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합의사항에 의거해서 11월 10날 다시 재합의를 하고 그때 있었던 쟁점들을 다 처리하고 재단에서 문구를 정리해서 회사에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2021년 4월 28일 날 이런 추모 조형물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게 사업장 앞에 세워졌던 추모 조형물, 우리한테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왜 이런 죽음이 있었는가를 오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의 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저 추모 조형물 옆쪽으로 보면 문구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저 문구도 굉장히 여러 번을 변경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그 가장 크게 담았던 것은 일하다 아프지 않게 죽지 않게였습니다. 그리고 저때 고민했던 게 김영균 노동자라고 하는 한 인물을 드러낼 것인가, 투쟁의 의미를 담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이건 여기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바입니다. 특히나 유족이 이 투쟁의 과정에 함께한 경우에는 유족들이 바라는 추모 조형물의 상과 추모 조형물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투쟁을 했던 단위들이 또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일치한다면 다행이지만 간혹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모든 이 조형물에 그래도 조형물이니까 나름의 미적 감각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조형물에 있어서 얼굴을 실물과 비슷하게 할 거냐 똑같이 할 거냐, 또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모든 것이 다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추모 조형물을 만든다고 합의했지만 간혹은 추모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는 유족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의 추모비 같은 형태가 아니라 조형물의 형태로 이것이 누구일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경우에 반대하시는 유족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경우는 특히나 만약에 이제 자녀인 경우라면 내 자녀가 죽어서도 저렇게 비바람 맞고 바깥에 서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대책이나 이런 데서 실제 이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 상호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김영균 노동자의 추모 조형물을 그렇게 해서 저 밑에 있는 문구들까지 저게 다 추모 조형물 아래에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생각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태안이다 보니까 멀고 해서 사실 이제 지역별로 또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추모 조형물을 쭉 확인했는데 이 산재에 관련한 역사기행 같은 걸 만들어서 조형물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재 관련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왜 발생했는가와 그것과 비슷한 사안들이 왜 지금도 그러한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밀리면서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1박 2일이든 차로 이렇게 버스로 때려 받고 가야 되는데 딱 그 시기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걸리면서 사실 진행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산재 사망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우리 투쟁의 바람도 사실 그거예요.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재발 방지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하죠. 그리고 그 남은 이후에 추모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할 거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고민할 때는 저는 고인의 측면에서는 명예회복의 측면이 있고 유족들의 경우에는 살아가는 하나의 힘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억울함을 약간의 풀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진상규명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사회화할 거냐. 어떤 경우에는 백서를 남기고 어떤 경우는 보고서를 남기지만 그것은 찾아서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눈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사실 또 추모 조형물을 만들어내고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를 담을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압박하는 방안도 사실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추모를 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특별한 사안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사안을 통해서 아주 일반적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사회화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 사건과 개인적 경험과 기억들이 좀 더 집단화되고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각각의 공동체로 들어가고 그것이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들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다른 사안들은 뭐가 있나 싶어서 이제 찾아봤더니 우리가 약간 뭐랄까요, 여전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고유명사처럼 쓰는 구의역 기능군,
우선 이름을 남기고 있지 않죠. 구의역 김군도 가면 서울 메트로 구의역 9-4 승강장을 가면 가보셔서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처음에 가면 잘 안 보여요. 정말 이렇게 저 처음에 이것도 알고 갔고 사진도 받고 다 보고 갔는데 처음에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보고 한참 봐야만 저 오른쪽에 있는 저게 보여요. 이게 보이고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일하며 살고 싶다, 살아서 일하고 싶다. 여기도 굉장히 일반적 문구를 담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나마 이 위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여기 뭐 지하철 노조도 있고 하니까 요 정도라도 공간을 내주긴 한 거죠. 근데 이때 요 시기에 구의역 참사 5주기를 하면서 요 지역 안에 있는 예술인들이 이걸 하셨어요. 노동자 빈자리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셔서 지금은 더 진행을 안 하고 계신데요. 당시에 그래서 그 지역들을 제가 찾아가 봤거든요. 이제 딱 한 군데 정도를 봤는데 길거리에 가면 이게 그 구의역에서 좀 더 가면 구의역에서 다른 역 사이에 있는데요. 한 그 GS인가 LG인가 거기 건물 편의점 앞쪽 길에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뭔가 전봇대 같은 거에 이 위에 이렇게 딱 있고 이 밑에는 다 이제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보면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걸 세운 이유가 여기 건물을 세울 때 여기에 건설 노동자가 추락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처럼 우리가 투쟁을 해서 기억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투쟁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누군가는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공간에 지나갈 때 누군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이 프로젝트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더 진행되지는 않아서 사실 조금 아쉬웠는데 이것처럼 약간 다른 그 근처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개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산재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이런 조형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서울의료원의 입구에 딱 가면 오른쪽에 가면 파란색 카네이션 모양의 저 조형물이 있습니다. 일터괴롭힘으로 이제 돌아가셨던 서울의료원 서지훈 간호사의 추모 조형물이에요. 이 추모 조형물도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 서울시가 지금의 서울시장하고 다른 시장이긴 했죠. 당시에 서울시가 그나마 여기에 이제 진상조사 시민대책위가 있으면 시민대책위에서 밝혔던 보고서와 그리고 시민대책위가 제안했던 내용들을 일부 다 수렴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재정부터 많은 것들을 사실 책임을 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추모 조형물을 만들어지긴 했는데요. 시가 딱 협조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 그리고 만드세요.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이 어쨌든 시 산하니까 뭔가를 하게 하세요. 이런 정도였고 공간의 협의와 이런 것들은 다 의료원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도 시가 관여는 하고 있지만 시가 이 사고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당시에 시에서는 그래서 이 추모 조형물을 만드는 거를 공모를 했어요. 예술가들의 공모해서 추모 조형물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조형물 디자인을 제출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족들과 시민대책위와 이렇게 모여서 그 중에서 뽑았던 것이 저 조형물이었습니다. 저 조형물의 의미는 이제 뭐 파란색인 것이 아주 낯설긴 하겠지만 간호사들의 작업복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바위가 3개 있는 것은 3교대를 의미하는 이제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이제 모양은 만들었는데 당시 여기도 장소가 애초에 병원에 의뢰했던 장소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도
여기도 그나마 그래서 시민대책에서 되니 안 되니 싸우고 하여 후문 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나오는 지하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 쪽 옆에 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합의를 하고 다 해도 사실 이걸 추진하는 단위들이 힘있게 계속 압박하고 싸우고 하지 않으면 어디도 추모조형물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년에 한 번 유족과 노조가 있잖아요. 노조에서 1년에 한 번씩 꼭 추모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 외에 다른 사업들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그 CJB 청주방송 이지학 PD의 경우에도 흔치 않은 추모 조형물인데요. 이건 다른 경우와 좀 다릅니다. 대책위가 있었고 투쟁을 빡시게 했고 그리고 진상조사 보고서도 나왔고 그 중에 특히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일부는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도 안녕재패라는 대중소도 발간했어요. 근데 여기는 대책위가 추모 조형물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책위는 사실은 진상보고서를 내고 일정하게 이행기간을 가진 다음에 공식적으로 대책위는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추모 조형물이 어디 있냐면요. 이 추모 조형물은 가족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너의 꿈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영혼이 빛나리 JP를 그리는 모든 일. 저 공간이 부모님들이 좀 지역에 이전에 내려가서 이제 살려고 만들어 놓았던 땅에 그 투쟁을 함께 했던 동지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하시고 그 마당에 저렇게 조형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투쟁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가족의 자신의 아들의 이 죽음에 함께 억울해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그들만이라도 잊지 않고 기억해줬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추모 조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내용도 사실은 추모 조형물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주변에 잘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를 마지막쯤에 좀 듣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금 다른 경우였고요. 이 목동 빗물 펌프장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사업장 안은 아니고요. 여기가 목동 빗물 펌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했습니다. 정규직, 그 다음에 하청업체에서 2분인데요. 현대건설의 정규직과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1분과 이주노동자 이 3분의 사망사고가 있었던 때였는데요. 죽음이 고용 형태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죽음의 장례를 치르고 보상과 처벌을 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도 굉장히 이 3분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추모 뒤에 추모합니다. 현수막이 걸려져 있잖아요. 저 추모 조형물이 만들어진 공간은 어디냐면 목동 빗물 펌프장 그 만들어져 완성되어 있는 그 건물 앞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뭐 안전 관련한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거든요. 그 앞에 현대건설이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부분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기 고 안준호님 저분이 이제 현대건설 정규직이었거든요. 다행히 저 유족분들이 3분이 함께 돌아가셨기 때문에 3명의 추모비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름을 저렇게 넣을 수 있었어요. 근데 뒷면을 보시면 안준호 의인 추모비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추모비를 요구하고 만들었는가에 따라 저렇게 다릅니다. 현대건설이 해만 되면 저렇게 와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꽃바구니를 놓고 항상 가더라고요. 저는 가면 저걸 이렇게 싹 옆으로 던져놓고 오긴 하는데요. 하여튼 저렇게 회사가 그래서 지금은 이 유족분들은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현대건설이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하면서
유족들의 반발을 굉장히 잘 무마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가 현대중공업인데요. 굉장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회사와 94년도부터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어요. 추모비가.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은 한 달에 한 명씩 죽는 사업장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472명이에요. 비공식을 합하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여기가 작년에 회사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이러저러 하면서 회사에게 계속적으로 산재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추모비를 계속적으로 다시 요구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노조에서 만들어서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체 추모비 건립 행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불법 조형물이다,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거하겠다 라고 했고, 노조에서는 일단 철거하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 공간이 약간 조금 오토바이를 타고 조합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작은 공원 나무들이 있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냥 이렇게 해서 산재 노동자 관련 우리 사업장 아니지만 추모공원 조성도 이걸 기점으로 요구하겠다. 추모비를 세운 것을 기본으로 하여. 그래서 저기에는 472명의 이름이 전부 다 그냥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세웠던 이유는 우리 사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이렇게 죽어갔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질 수도 있다. 우리의 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면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에게도 보이고, 그리고 회사에는 더 이상 여기에 새겨질 이름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노조의 조형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추모 조형물입니다. 이 조형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장까지 갔어요. 갔는데 회사랑 통화도 하고 좀 어떻게 몰래도 들어가 보려고 하고 이랬는데 경비대 뛰어나오고 난리가 나서 못 받고 설명만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샘물 쓰지 마라 노래는 다 아시죠? 그 샘물 쓰지 마라 노래를 만들게 됐던 그 시를 썼던 그 사업장입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당진 그 환영철강에서 당시 그래서 막 사회적 여론이 있었죠. 그래서 도대체 이 샘물을 어떻게 할 거냐. 회사도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갖고 있다가 결국은 약간 둥근, 제가 들었던 것은 뭔가 둥근 형태의 뭘 만들어서 회사 안쪽에 뒤쪽에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잘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해서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한 거죠. 그 샘물을 저희가 활용해서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정도를 얘기했지만 그 조형물을 누구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저 죽음에 대해서 사실 더 이상 뭔가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 조형물을 좀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죠.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근데 이런 조형물뿐만 아니라 보라매 공원에 이 산재 희생자 위령탑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가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안 가보셨을 겁니다. 알아도 안 가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사실 보라매 공원에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이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그렇죠. 나라 경제를 위해 땀 흘려 일하다가 불의의 재해를 입었고 공적을 세우고 희생정신을 죽어서 희생을 했다는, 우리가 원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새겨진 건데요. 저 보라매 공원의 산재 희생자 위령탑을 사실 저는 그게 이제 재단에서는 추모 조형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위령탑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추모 조형물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인 거예요. 만드는 과정도 달랐고, 이것은 어쨌든 정부가 만든 거고, 여기에 항상 아시겠지만 4월 28일 날 한국노총이 노동부와 함께 기념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적어도 산재에 관련한 기본적 입장조차, 이유조차 저렇게 잘못 새겨진 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저곳에서 죽은 이들의 묵념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희생자 위령탑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추모 조형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더 해야 한다. 그리고 저 희생자 위령탑이 왜 문제인가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운 그런 추모 조형물들과 비교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김영균 노동자의 추모 조형물을 만들 때 했던 내가 김영균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외쳤던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 투쟁을 해왔던 힘들을 추모 조형물 만드는 과정에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 추모 조형물 만들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또 다른 사업과 투쟁으로 만들어내려고 사실 노력을 했던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공감을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공감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감이 사실 넓혀지고, 그리고 이 공감이 더 연대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나의 공감만으로 되면 사회적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한 추모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어디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쟁해서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오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